그렇다면 도시 안전이 왜 중요할까요? 도시 자체가 안전해야지만 시민의 안전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개인 스스로가 노력만으로 안전을 담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넥스트시티 포럼 대표 김동근입니다. 지난번 생태도시에 이어 이번은 안전도시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안전은 하나뿐인 우리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서 다른 어떤 도시관리에 있어서의 문제보다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침몰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 연이어 큰 대형 안전사고가 생기면서 안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안전도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무엇을 안전도시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모두 안전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선언문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물리적인 안전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전을 포함합니다. 어쩌면 심리적인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안전이 왜 중요할까요? 도시 자체가 안전해야지만 시민의 안전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개인 스스로가 노력만으로 안전을 담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급속한 도시와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그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대규모 건축물 교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시설이 복잡하고 거대해지고 선박, 항공 등 교통수단이 대형화되고 그리고 그러한 교통수단을 일상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또한 도시가 안전해야지만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안전할 때 시민들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삶의 질을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투자를 고려할 때 그 기업의 안전도를 제일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든 지방의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도시가 안전한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의 안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부끄럽게도 우리는 사고공학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94년 성수대교 붕괴, 95년 상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의 안전 수준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2018년 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은 35개국 중 25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10위, 자살률 2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3위, 산재 사망 1위, 살인 및 강간 범죄율 6위 등 부끄러운 수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안전은 더 심각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보건개발원이 분석한 자료에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2019년 전년도에 비해서 5.5%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릴수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대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통사고가 33%나 더 많습니다. 횡단보도 위 사고도 성인에 비해서
2배나 더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위험 상황에 더 노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안전사고의 발생 요인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안전보다는 비용을 우선하는 성장 위주 사회에 내재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위주 정책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추구하는 비도덕적인 관행이 결합한 데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의식의 결여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시설 관리나 유지 보수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한 관리 부재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 또한 큰 원인입니다. 기본적인 질서와 수칙 위반을 지키지 않는 것 사례가 많은 원인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예외 없이 거론되는 유명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 번에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그리고 동일한 원인을 갖는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인리 법칙은 산업재해 전문가 하인리가 7만 5천 건의 사고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얻어낸 경험으로 찾아내게 된 법칙입니다. 하인리 법칙이 제시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대형 사고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고가 수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징후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처한다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안전하다는 칭찬을 듣고 있는 그런 도시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60개국의 주요 도시의 안전도를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세계 1위는 일본 도쿄,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일본 오사카, 4위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5위는 호주 시드니입니다. 참고로 서울은 8위입니다. 세계 1위 안전도시 도쿄는 완전한 매뉴얼을 잘 갖춘 도시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 발생할 시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도쿄방조 매뉴얼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배포한다든지 마을별로 주민들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을 지정해서 만든 지역안전지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평가 능력을 제고한다든지 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는 안전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가진 방제 책임자를 지정한다든지 그들의 꼼꼼한 재난관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안전한 나라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한 도시입니다. 엄격한 법 집행이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동 퀵보드는 인도 차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하는 경우 우리 돈 170만 원 또는 최대 3개월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력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을 해서 건설회사에서 산업재해 시 책임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후 공사계획을 따내기도 쉽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AI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관리를 잘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물론 이렇게 강력한 법 집행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만 싱가포르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라도 안전만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 원칙을 지켜가는 나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는 모든 일을 위한 안전을 추구하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드니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학생들이 시드니를 방문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거리 조명이나 표지판 등을 편안하고 인식할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등 스마트 시티 인프라 확충에도 앞서 나가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안전도시가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면입니다.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역할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엄격한 법을 제정하고 집행을 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안전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 모든 정책에 안전이 우선한다. 계획과 실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늘 아이 키우는 심정으로 도시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모습에서 다른 도시와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국민의 안전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99%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안전에 대한 염려가 크게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40%가 넘는 국민들이 교통사고, 추락, 익사 등 생활 안전 분야에서의 불안을 느낀다고 답하고 계십니다. 24%의 국민께서는 범죄 분야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말씀하시고 12%의 국민은 화재, 붕괴, 환경 분야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안전체감도 향상 대책으로는 30%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CCTV 경보 시스템 등 안전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계시고 있으며 21%의 국민들께서는 경찰, 소방 간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법이나 제도 개선 등 무용적인 측면보다는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단을 더욱 중시하신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실천 방향으로 무엇을 제시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사고 예방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예방 가능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전문가 하인리는 기술, 교육, 규제를 통한 예방 대책이 가능하다고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한 예방 대책으로는 CCTV를 설치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서 첨단 기술은 통상 저희들이 AI나 얼굴 인식 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세프티들을 통해서 기법을 통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동으로 범죄 감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범죄를 줄인 것.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거리의 낙서나 지하철의 낙서를 제거함으로써 범죄율을 40%나 줄인 것은 아주 유명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예방 대책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기존의 안전교육은 강의 위주의 교육이거나 도상훈련의 계획이거나 형식적인 측면이 많았다라고 하는 점을 우선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직장, 산업 현장 등에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규제를 통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드는 비용은 곧 투자다라고 하는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 관련 규정 위반 시 그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전 문화의 정착입니다. 문화는 시스템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 규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은 문화로 정착되지 않는
이유가 큽니다. 안전문화는 곧 안전인프라, 안전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전은 기본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원칙, 양보와 배려, 안전벨트 착용, 헬멧 쓰기, 신호등 지키기, 음주운전 금지 등 기본이 중요합니다. 2015년 총 23만 2천여 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56% 이상이 교통안전법규를 지키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그 통계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효과가 큽니다. 시민 전문가, 행정, 경찰, 소방 등이 모두 참여하는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중심에서 재발 방지 대책 우선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중심이 될 경우 안전 분야의 근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장 지역 중심 안전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은 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장을 제일 잘하는 지휘자가 재난사고를 총괄 지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재난을 총괄해 보면서 절감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장과 지역 중심의 안전 관리를 해야 현장 맞춤형 재난관리 체계의 구축이 가능합니다. 중앙정부는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방정부는 총괄 실행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경우는 중앙정부는 권한은 크고 책임은 적은 반면 지방정부는 권한은 작고 책임은 크다라고 하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과 현장에 기반한 안전 매뉴얼 수립이 필요합니다. 인구 구성, 지형, 산업경제 체제, 도시 구조 등이 따른 안전사고는 발생과 유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입니다. 메슬로의 욕구 발달 이론에 따르면 안전이 충족돼야 소속감, 존중, 자아실현 등 더 상위 욕구의 추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의 관리에 있어서도 안전은 가장 우선시돼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안전이 확보돼야 편안한 삶,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꿈이 실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넥스트 시티의 출발은 안전 도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넥스트 시티 포럼 대표 김동건입니다. 감사합니다.